안녕하세요. 방구석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5월 24일자 한 주간 주간 브리핑 시간이고요. 최근 지독하게 시장이 멈춰있다 보니 중개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타격을 입지는 않았었는데 근 5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 느껴보는 침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저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운남동 지역 올해 분양 공급 진행 상황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LH에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서 리츠 방식의 공동주택 개발 주식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자,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LH 인천 영종 주택개발 공모 리츠 참가 접수를 실시하겠다. 자, 주택개발 공모 리츠는 기존 주택개발 리츠에서 이제 주식 공모를 확대해서 자, 일반 국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금융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 사업자 리츠를 설립을 하고 리츠에서 LH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을 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인데,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식 공모 비중을 확대해서 국민이 리츠 사업에 주주로 참여를 하고 6%에서 9%대의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LH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사업자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토지 공급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리츠를 설립을 해서 자금 조달, 주식 공모, 설계, 시공, 분양까지 업무 등을 이제 수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업 대상지가 되겠죠. 자, 인천 영종 A 18블럭, 19블럭, 20블럭 이렇게 해서 운남동 단독택지 옆쪽에 3개의 필지가 몰려 있어요. 이쪽에 리츠 공모 방식으로 이제 일반 국민이 참여를 해서 이제 주식 배당을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LH는 이제 6월 7일에서 9일까지 참가 의향서를 접수를 하고요. 8월 18일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 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조건이나 이제 세부 내용들 같은 경우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정책 방향을 단계적으로 개편할 뜻을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겠다. 요게 첫 번째 주제고요. 자, 두 번째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이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등에 이제 묶인 실거주 의무를 심도 있게 개편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이제 분양을 받게 되면은 실거주 의무가 좀 따라 붙습니다. 영종도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영종도 내에서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의무가 이제 붙게 되는데, 이 공공까지 손을 볼지,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만 손을 댈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대출 규제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도 조금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8월 이제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2년 차가 되는 거죠. 8월 전세 대란 우려의 임대료 상승에 따른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측에서는 이제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상한선을 지켜가면서 정부의 지침대로 임대가 상한율을 정해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를 유리하게끔 유도한다든지 세금 감면을 일부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안에 지금 대책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수도권 광역철도인 GTX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A 노선과 B 노선, C 노선의 착공을 이제 임기 내에 진행을 하고, D 노선과 E 노선, F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 내에 이제 타당성 검토까지는 진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어떤 선거 전에 어떤 멘트가 깔린 의도적인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GTX 광역철도의 경우 이제 꿈의 열차라고 불릴 만큼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땡겨오고 싶은 철도죠. 저희 이제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이런 광역철도가 사실 허브공항이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도시에 수도권 내에 광역철도를 깔아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의 기본 베이스인데, 그 인천공항을 좀 배제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 B, C 노선이라도 제대로 좀 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윤 대통령
임기 기간 내에 착공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8월달 전세 대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기사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요,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공포 심리를 좀 심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국지적으로 지역별로 달라질 수밖에는 없어요. 입주 물량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지역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저희 같은 이제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8월 전세 대란을 우려할 만큼 그 정도로 시장에 매물이 잠겨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는 지역이 아닐까, 영종도가. 자, 1년간 아파트값 상승 탑3가 있죠. 인천, 충북, 광원 순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21년 4월 대비 1년이죠. 이제 지금 저희가 5월인데 4월까지 통계가 나오면서 지난 2021년 4월 대비 연간 44% 상승을 하며 전국 1위를 달성한 지역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자, 이번 저금리 유동성 축제의 가장 큰 수혜를 얻은 지역 중에 하나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앞으로 계속돼서 지금의 상승률은 경제학계와 부동산학계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될 큰 상승폭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2위와 3위인 충북과 강원은 상승세가 유지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하락 전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1위인 인천 지역이 마이너스 0.05%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통하면. 부동산원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인천은 지난주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둔화되었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목련, 청학동, 중저가 위주로, 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7이 하락을 했는데 검단 신도시 위주로 하락을 했다. 자,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계, 삼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을 하는 등 대체로 거래 심리 위축이 되고 관망세가 보인다. 자, 인천 전체가 지금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보도자료로. 자, 보시면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통하면요, 4월 18일 마이너스 0.01, 그 다음에 4월 25일 날 마이너스 0.0이었고요. 5월 2일 날 다시 이제 보합으로 전환이 되는가 했는데 다시 5월 9일 날 보도자료에 통하면은 마이너스 0.04, 그 다음에 16일 날 마이너스 0.5로 전환을 했죠. 자,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14개 단지 연간 거래량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체크를 하고 있어요. 5월 지난주 4건으로 3건이 늘은 7건으로 이제 기록을 했고요. 오늘 날짜는 이제 24일이죠. 자, 오랜만에 스카이시티자이 단지에서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뒤에서 거래량이 있었던 스카이시티자이 단지와 우미린 1단지 별표 체크한 단지들을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 표에 보면은 이제 한라 비발디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와서 한 건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쭉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거래량이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은 한라 비발디, 이런 모습은 제가 또 처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10건 이상 넘어간 단지가 우미린 1단지, 신명 스카이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오션라인 같은 경우도 9건 나왔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한라 비발디가 유독 이제 거래량이 한 건도 안 나오는 게 근 한 6개월간 지금 거래량이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단지 자체 1300세대가 멈춰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5월달 지금 24일 기준으로 7건에 그쳤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작년 3월달부터 올 5월까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3, 4월 때 잠깐 반짝했어요. 근데 이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1, 2월 때 거래량 정도가 회귀될 것 같고요. 지금 중개시장 현장 분위기 자체가 거진 조용한 편입니다. 자, 다음은 지난주에 알아보았던 주요 8개 단지의 실거래가 상황인데요. 변동 상황으로는 이제 우미린 1단지에 3억 2천짜리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뒤에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나머지 단지에서는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와 변동 상황은 없습니다. 자, 전세가 추이입니다. 지난주 오션하임의 최저가 2억 5천에서 2억 3천에 지금 다시 링크가 됐고요. 2천만 원이 또 내린 상황입니다. 최저가에서. 자, 센트럴 푸르지오자이 같은 경우도 2억 4천에서 2억 3천까지 내려버렸어요. 국민평형대 84제곱미터입니다. 자,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1억 9천이었어요. 1천만 원이 내린 1억 8천까지 내려왔습니다. 한양수자인에서. 나머지 단지들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실거래가가 나온 스카이시티 자이 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91제곱미터 기준 최고 신고가가 6억 9,500이었어요. KB세는 지난 12월 이후에 올해 들어와서 한 번도 KB세 변동이 없었습니다.
참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데 얼마나 거래가 안 됐으면 K비세가 6개월 동안 변동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K비세는 6억 5,500, 지난 19일 계약한 16층 매물이 6억 1,700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실거래가는 오늘 나왔고요. 작년 11월 달에 신고가 6억 9,500이 나온 이후에 6억 6천, 6억 3천, 6억 1,700까지 이제 고층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떴다라는 게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스카이시티자이의 매물 현황을 보면은요. 매매가 지금 82건, 전세가 26건, 월세가 9건으로 매매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매물 시세 같은 경우는 6억에서 7억 5천 사이고 거래 가능 금액으로는 6억 7천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91제곱미터 기준입니다. 자, 다음은 우미린 1단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면적은 59제곱미터예요. 자, 최고 신고가가 4억 1,800, K비세는 한양수자인과 마찬가지로 4억 원입니다. 최근 5월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3억 5천, 3억 4,800, 3억 8,500, 그리고 3억 2,800 오늘 2층짜리 거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미린 1단지 같은 경우도 저층이지만 그래서 3억 초반대까지 나왔다. 이거는 48제곱미터 시세 정도로 59제곱미터가 실거래가 됐다. 이런 의미죠. 우미 1단지의 매물 현황은요. 매매가 86건, 전세 22건, 월세 11건 잡히고 있고 하늘도시 대부분의 단지들이 지금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팔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이제 대부분의 단지에서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수준의 매매 물량이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보통 20개에서 30개 정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대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6월달을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걷어들이는 수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추이로 본다면은 매물이 많이 어느 정도 일부는 걷어들일 수 있겠지만은 많이 걷어들이진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신규 입주 단지들의 거래 현황과 전세 실거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 유보라와 운서 SK뷰 1차의 경우 보편적으로 2억 중반대 거래가 최근에 이제 실거래로 많이 올라왔어요. 전세 매물.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될 호반 서밋 스카이 센트럴의 경우 총 534세대 중에 임대 매물이 총 187건으로 대략 전체 세대수 비중 중에 35%의 수준이 임대 매물로 나왔습니다. 실거주 비율이 높다고 하던 호반 서밋에서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된 셈인데 이 8월에 있을 SK뷰 2차까지 연달아 입주가 진행이 되다 보니 호반 서밋 입장에서는 빨리 세입자 찾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74제곱미터 저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시세가 2억 5천부터 이제 출발가가 선정이 됐고 84제곱미터의 경우 2억 8천부터 하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감정가는 이제 SK뷰 1차와 거진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이제 450세대잖아요. 지금 최근에 5월 달에 거래된 내역들 보면 2억 중반대 거래된 내역들이 있고 SK뷰 1차 같은 경우는 1153세대,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가 10건, 전세 86건, 전세 49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월 달, 4월 달 거래량 보면은 SK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2억 중반대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일 있을 통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결정회의는 연 8회가 앞으로 이제 5월, 7월, 8월, 10월, 11월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현재 유력하게 보고 있는 회차는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0.25bp 이제 금리 인상은 유력해 보이며 다음 회차가 이제 중요한데 7월 달에 이제 미국이 빅스텝 상황과 5월 CPI 결과 보고서를 보고 한국 기준금리를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될지 이제 빅 스텝이 논의될지는 추후 5월달 CPI 보고서에 이제 달려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선을 확실하게 그었죠. 6월과 7월에 있을 미국 FOMC 정례회의에서 6월달과 7월달 둘 다 빅스텝을 하겠다 이렇게 거론한 바 있어서 국내에서는 0.25bp로 이제 미국에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2%까지 단번에 그냥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채권 전문가들 역시 이제 5월 26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3%포인트가 오르게 되면
대기업마저도 이제 34.5%가 한계 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한계 기업이란 이제 쉽게 말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이제 이자조차도 감당 못하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해요.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자,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이제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환율 상승, 즉 삼중고가 이제 한동안 지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이제 10년 만에 최고조로 3.3%까지 오르는 높게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3.3%까지 나왔다는 거는 10년 만에 이제 금리 변화로 인한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